안녕하세요. 글쓰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해력 그리고 문장력, 어휘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글쓰기 연습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사실 이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문해력에 대한 고민은 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문해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읽는 책이나 관심 가는 책들은 내가 그 분야의 이해도가 높아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손이 잘 안 가거나 잘 읽히지 않는 책의 경우는 내가 이해도가 낮거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일 경우가 있겠죠.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글을 읽을 때 작가의 생생한 감각과 기억들을 온전히 공유하며 글을 읽게 되면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게 읽히겠죠. 저는 이런 감정 표현도 문해력 부족의 한 예가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작가의 생생하고 육감적인 글을 읽을 때 그들과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느낀 감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매우 특별한 표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문장을 따라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만 쓰는 건 아니고 문장의 구조만 남기고 다양한 단어를 조합해서 연습해보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경험했던 기억을 한 줄로 써보고 그 당시에 느꼈던 다양한 감각들을 깊이 떠올리면서 글에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이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메리카라는 작가가 소개한 방법인데요. 그녀도 매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스티븐 킹은 그녀의 글이 사나우면서 아름답고 흥겨우면서도 도무지 빈틈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녀가 자전적 글쓰기를 할 때 매우 생생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소개하면서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녀만큼의 감각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흉내내보는 문장 쓰기 연습을 하면 문해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도 표현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참 특별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이 두 가지 연습을 통해서 지적이고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속 단어 교체 연습. 이 연습은 문장력과 어휘력을 높여주는 훈련인데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장에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작성해 봄으로써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응용력을 높이는 연습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적합한 단어와 거의 적합한 단어의 차이는 번개와 반딧불이의 차이와 같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죠. 이 문장을 다양한 단어를 조합해 요리해 봅니다. 저는 부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적합한 부품과 거의 적합한 부품의 차이는 번개와 반딧불이의 차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반딧불이는 규모의 차이를 의미하죠. 그럼 저는 거북이와 우사인 볼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합한 단어와 거의 적합한 단어의 차이는 거북이와 우사인 볼트의 차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문장에 들어있는 주어와 서술어를 변형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5개에서 10개씩 만들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우리가 평소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며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의 살 지우기. 두 번째는 풍부한 표현력을 기르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인데요. 좋은 작품을 읽다 보면 마치 작가의 감각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문장을 접할 때가 많잖아요. 생생함을 체득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지점을 한 줄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첫 유럽 여행으로 파리를 오게 되었다. 두 번째 날에는 매우 고대하던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특정 지점의 이야기를 짧게 써보고요. 그 시점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때 느꼈던 육체적인 감각을 치열하게 떠올려보고 살을 붙이듯 써보는 거예요. 파리에서의 두 번째 날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눈을 떴다. 파리에서의 처음 맞이하는 아침,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시원한 공기가 기분을 밝힌다. 첫날 너무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녔던 탓일까? 상쾌한 기분과는 다르게 누군가 짓누르듯 몸이 무겁다. 허리에 통증이 유독 신경 쓰인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 난 사고 이후로 오래 걷기만 하면 허리에 통증이 올라온다. 파리 시내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가는 내내 기분이 상쾌하다. 시선이 이리저리 바쁘게도 움직이는 게 파리지행과는 거리가 한참 있어 보이긴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걷고 있자니 파리지행 된 듯 혼자 멋스럽게 짝이 없다. 남들이 보기엔 퍽 무서워 보이겠지만 이렇게 그 당시의 기억들을 치열하게 떠올려서 작성을 해보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어설프긴 해도 그래도 열심히 저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포인트는 치열한 오감의 기억들이에요. 그 당시의 냄새, 소리, 시야, 촉각들을 최대한 떠올려서 글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시잖아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서와 글쓰기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생산적 활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춘들이라면 자격증이 아니라 영어 공부가 아니라 글쓰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쓰기는 가장 작은 형태의 아웃풋을 생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내가 계획한 이미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멋진 제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한 편씩 글을 써낼 수는 있어요. 글 쓰는 것과 건물 그리고 제품이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가 되냐고 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글쓰기의 과정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산적 활동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고의 프로세스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글쓰기 학습 이후에 다른 일을 접하게 된다고 해도 높은 실행력과 큰 용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장 쓰기 연습을 조금씩 해보면서 문해력과 문장력 그리고 어휘력을 탄탄히 다지시고 풍부한 감각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